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네 경사났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사람은 늙어 죽도록 배워야 한다. 인생은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후에 무시받기 싫다면 꼭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노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배워가야 하는지, 인생의 지혜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생각 중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나이에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어? 배워도 쓸 일도 별로 없는 걸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을 접하게 되면서 세상에는 정말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물론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인드 등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 가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황창현 신부님의 영상을 통해 제가 느꼈던 감동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왜 다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무지할 때는 무지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움을 갈구하지요. 하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나에게 걸맞게 천천히 꾸준히 배움을 익혀야 내가 체하지 않습니다. 초조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배움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속도는 어떠하신가요? 인생에 대한 시야를 넓히면 깨달음이 찾아오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면 내 남은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배우기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배움으로 인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책틀맨이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식,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저기 막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갖고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갖고 어떻게? 우리는 눈 붙여갖고 돈 모으면 어떻게?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갖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갖고 주보 접기, 뭐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갖고, 우리 여기 지금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 되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갖고,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촥 화분도 촥 이쁘게 해놓고,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아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있느니 뭐 하는 게 나아? 봉사활동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어.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섹스피어의 그 리어 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히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갖고 비법이라는 거,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 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해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주위에. 내가 그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중증 장애자. 거기 가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거의 100살 됐을 텐데, 아마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자, 뭐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 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이거 내 관둬라, 이러고 그냥 짜증을 자꾸 내. 무식하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나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저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는 멋 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배우면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 해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은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네, 경사났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가 어떠셨나요? 건강해라. 봉사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공부해라. 단순함 속에 인생의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들이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신다면 가슴에 더욱 남을 것입니다. 시니어 대부분은 일상적인 시간과 긴 노후를 주체하지 못하고 오늘 할 일이 없다. 오늘 갈 곳이 없다. 있을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은퇴 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심심해서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움입니다. 오늘 갈 곳이 있고 오늘 볼 일이 있는 것이 이것이 일상에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년기에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배우는 것 또는 배움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할 노년이라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젊을 때 배웠던 문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아이들의 문명이라고 담쌓을 일이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유튜브 정도는 배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면 삶이 편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젊은이는 예약해서 편히 사는데 나이 들었다고 예약을 못해서 불편하게 살면 될까요? 못한다고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도전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아주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배운 뒤에는 반드시 익숙할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80이 넘은 한 할아버지는 눈이 나빠서 넘어지기 쉬웠습니다. 혼자서 길을 건너다 낙상사고라도 나게 되면 큰일이었지요. 어느 날 혼자서 위험하게 은행에 다니는 일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조카 때문에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스마트폰 뱅킹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더듬더듬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배우니 너무 쉽고 편하다 하십니다. 왜 진짜 배우지 못했을까 하며 웃으셨습니다. 나이가 있어 금방 배운 것을 잊는 것은 당연하니까 메모를 해두고 잊으면 다시 그 순서대로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조카에게 날마다 100원씩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선수가 되어 잘하시고 공과금 납부까지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십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조카에게 핸드폰으로 용돈을 보내주십니다. 이건 진짜 나이 든 사람이 해야 할 것이다. 너무 좋다 하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 세대와는 다르다고 새로운 문명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새로 나온 것들은 편하고 쉽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욱 배워서 이용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나이 탓할 필요도 없고 나이 생각해서 못 배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배움으로 극복하는 노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칫밥 먹는 거예요. 내 재산 주고 내가 이 집에 다 키운 자식인데도 70, 80 되면 어떻게 돼? 눈칫밥 먹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1,000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3번 열리던 방문이 1,000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돈이 없어도 젊으면 되지만 돈 없이 늙을 순 없어. 늙으면 돈이 있어야 해. 왜냐하면 돈이 없이 늙는 건 너무 끔찍하니까. 그러니까 젊거나 돈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늙었는데 돈이 없어서는 안 돼.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에서는 늙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밥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젊어선 돈이 없어도 되지만 늙어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 단순한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쪽 같던 자식과 멀어지고 평생토록 친했던 친구와도 멀어지고 비참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젊을 때는 돈이 많으면 좋고 늙어서는 돈이 많아야 좋다고 합니다. 노후에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돈은 노년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돈이 효자라고 합니다. 늙어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 부모님이 사위 며느리에게 돈을 줄 때,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입니다. 노후에 용돈을 줄 여유가 있는 노인분들은 용돈을 주고 나면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돈을 줄 수 있을 정도면 여유 있고 넉넉하기 때문에 화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른들이 여유가 있으면 집안 분위기도 자연히 좋게 된다고 노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 번째,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데 병원비 하라면서 병원비에 보태 쓸 일부라도 돈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아프면 돈이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데 돈이 없으면 정말 서럽기 때문인데요. 물론 본인이 병원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겠지만 늙어서 아플 때 치료도 마음껏 못 받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면 슬프고 괜시리 우울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 역시나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아도 필요 없고 쓸데없는 인형이나 영양제를 받는 것보다 현금 봉투가 최고다 하는 것은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악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의료비라도 넉넉히 준비해 놓으려면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야 합니다. 제 지인은 남편이 입원했는데 수술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 앞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조금이라도 보태라면서 돈을 주는데 시부모님이 이런 방구 없어서 서운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이지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사위 며느리에게도 어른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늙어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 번째, 가족끼리 여행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식사값을 낼 때입니다. 자녀로서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식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다면 감사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식사비를 낼 수 있는 부모님도 기분이 좋을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작은 순간들이지만 그 순간마다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모두가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 성적표는 인생 후반에 얼마만큼의 돈을 모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늙어서 어른 노릇을 하고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을 통해 내 노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허무입니다. 허무. 부생 모육 그 내가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가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그러니까 아들 키워도 소용없다니까. 그냥 여우 같은 마누라 그냥 쫓아나가기 바쁘다 이거죠.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이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 아래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에서 죽는다며요. 아들 많이 키우면은 그냥 이 집에 쫓겨가고 저 집에 쫓겨가고 가다가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요즘 우리 할머니들이 받는 서름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듣고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란 말이야.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뭘 재산을 물려준다고 돈 안 쓰고 깔고 앉아갖고 그냥 참 쥐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은행 당장에 가갖고 어떻게? 은행에다 잡혀갖고 대출 받아서 다 쓰다 죽으세요. 다 쓰다가. 자, 이제 노인 학대를 아까 못하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를 보면 정서적으로 41%가 정서적으로 노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늙었다고,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엄마가 뭘 알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또 이 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더 해요. 굳이 걸레 삶지 말라고 그래도 굳이 걸레 삶는다고 저기 뭐 통에다가 넣고 또 까먹고 또 그냥 완전히 다 태워먹고.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세요. 그거 하는 시간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놀아. 밥 한다고 그냥 또 쌀 씻어 얹어갖고 다 태우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학대가 41%, 방임이 24%예요. 방임. 밥을 먹거나 말거나 방 청소를 해주지도 않고. 제가 봉송체 나가보면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옷을 얼마나 안 입혔는지 냄새가요,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이 풍 걸려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들 집에 가보면은요, 냄새가 아주 묘한 냄새가 나요. 오줌 냄새, 똥 냄새, 군 냄새 막. 그래갖고 그냥 또 봉송체를 가보면은 다 자식 며느리 다 돈 벌러 가고 다 학교 가고 할머니만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이게 뭐 80, 90된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전 가끔 이 술이 들어오면은 아버지한테 드려요. 그럼 아버지가 양로원에 노인정에 가고 친구들이랑 먹고 아주 근사하게 고기도 제가 사다 드려요. 고기도 노인정에 친구들이랑 구워 먹으라고. 사실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자식들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친구가 훨씬 중요해요. 전신 같이 먹어주고 화투 같이 쳐주고 같이 한탄 신세, 자기 신세 한탄 같이 들어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 친구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손자들 용돈 줄 생각하고 그냥 꼬깃꼬깃 모아두지 말고 그 돈 꺼내갖고 어떻게? 친구랑 같이 칼국수 사 먹고 냉면 사 먹으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노년의 유대라는 거는 노년의 유대 관계. 내가 집에서 돈 쓰기 싫어갖고, 사실 돈 쓰기 싫어갖고 안 나가는 할머니들도 많아요. 돈 아까워서. 그래갖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고 같이 걱정도 해주고 아픈 친구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아픈 친구 손잡고 평창에도 같이 와주고, 이게 살아가면서 치매 안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 중에 하나예요. 난 안 주고 안 받는다. 난 늙었으니까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구박을 받냐? 구타야, 구타. 구타가 20%예요, 20%.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늙은 엄마, 늙은 아버지 때리는 거 말 안 들으면은 정말로 때리는 경우 참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벌어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안 죽어서 벌어지는 거. 안 죽어서 40살에 죽고 50살에 죽고 60살에 죽으면은 이런 구박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70도 살고 80도 살고 90도 사니 이게 자식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좀 무시해도 섭섭해할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 보너스 인생 요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규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60 넘어갖고 64살까지 학교 다니게 해갖고 이거 졸업한 사람만 100살까지 살게 해줘야 돼. 이거 졸업 안 하면은 뭐 어디로 보내든지 해야지. 이게 그냥 바보같이 살면서 자식들도 원수되고 본인들도 고통스럽고 그냥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미움, 원망, 저주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요? 행복한 상태에서 죽어야지 천당 가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난 천당 100번 가고도 남은 분이라고 생각해. 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복했다,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러고 가셨잖아. 그러니 천당 가시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같이 산 분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지금 중요한 건 웰빙 그러는데 누구 웰빙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 할아버지들 웰빙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노인 구박은 늙은 부부가 서로 구박하는 거야. 늙은 부부가 서로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너 그러려면 나가 죽으라고. 늙은 부부가 처음 시집 올 때 다섯 곧했던 마누라가 나이를 먹을수록 거칠어지죠. 그렇죠? 얌전해지긴 뭐가 얌전해? 지금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얌전해, 안 얌전해요? 막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오히려 누가 얌전해? 할아버지들이 얌전해져. 늙으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여성스럽고 할머니들이 남성스러워져요.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기가 죽어갖고 할머니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방에서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어? 국은 뭐 끓였어? 아닌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막 화가 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날 진짜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래갖고 이제 거실에 나가고 또 얘기했어요.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냐니까 국 뭐 끓였어? 그런데도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열받아갖고 부엌에 가갖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오늘 저녁 뭐 했는데 왜 무시하느냐고?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이나 대답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떠드느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귀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 안 했다는 것만 섭섭한 거야. 늙으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은 모르고 뭐만 생각해?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 섭섭한 것만. 이게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도 전차를 판국인데 이게 서로 구박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고아되는 거예요. 고아되는 거.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우리 할머니들 뭐 돼? 고아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할아버지 여기 고아할머니 몇 분 계신가 보다. 작년에 할아버지 한 분이 81살 되신 할아버지예요.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두부도 만들어 먹고 여기 또 5월 6월달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찰떡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할아버지가 신부님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 오니까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부부금실이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마누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 오니까 더 쓸쓸해야 되는 거야. 이 좋은 거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앞에 강 바라보고 탁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놀고 아까 두부 만들어갖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 좋은 걸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줘? 할아버지들 걱정해줘요. 자식들 뒷거 챙겨줄 거 있으면 누구 보약해드려? 할아버지 보약해드리세요. 자식은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못된 거죠. 부모님이 이제 60 됐으면은 부모님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자식들이에요. 나쁜 자식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시간, 이제 진짜 이 노년의 세 번째 중요한 거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 관리. 노년의 재산 관리 첫 번째,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우리 할머니들 닭 몇 년 살아요? 닭. 예. 닭이 뭐 1년, 2년 산다고 그러는데 닭이 27년 살아요. 닭이 27년 살아요.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잡아먹어서 빨리 죽는 거지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그럼 내가 키운 닭이 지금 7년 키운 닭이 있는데 300알 정도 나요. 300알 정도.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빼고는 다 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닭 잡아먹으면 어때 그날? 어때 그날? 좋잖아요. 닭다리도 뜯어먹고 국물도 먹고 그 배 갈라갖고 찹쌀도 넣고 그냥 거기서 찹쌀도 먹고 다음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달걀은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찜도 해먹고 달걀찜도 해먹고 그 다음에 생달걀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뿅아리도 까고 굉장히 좋죠? 근데 늙어서 대부분이 뭘로 잡아먹어요? 재산을 닭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가게를 내고 싶은데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잘 모실 테니까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삽시다. 내가 가게 낼 테니까. 할머니들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자식이 사업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볼래나? 살면은 얼마나 사나? 몇 년 더 살아? 30년 더 살아요. 70부터 30년이 소중한데 이걸 다 까먹고 자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칫밥 먹는 거예요. 내 재산 주고 내가 이 집에 다 키운 자식인데도 70, 80 되면 어떻게 돼? 눈칫밥 먹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닭으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양반이 정년퇴직을 하고 6억을 모았어요. 6억을. 근데 아들이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가게도 그냥 서울에서 얻어야 되고.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그거 좀 돈을 좀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랬대. 내가 이제 은퇴도 했고 자식한테 기대서 살아요. 은퇴하고 자식한테 기대고 산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 돈 자식한테 주고 기대서 살아야지 그 생각하지 마. 그래서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든지 늙으면 거지근성이 생겨요. 자식한테 기대서 살고 어디 가면 날 해주길 바라고 그렇죠?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6억을 딱 줬는데 다음날 이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다음 달 안 나오죠? 이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 아무리 못 돼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거야. 그럼 200만 원 300만 원 원금도 있고 이자도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쓸만해져? 근데 아들은 자기 사업 유지하기도 바쁜데 부모님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 의식 속에는 무슨 의식이 있어? 부모 돈은 내 돈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도둑놈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 심보가. 결국은 이분 60 넘은 젊은이 아니야. 젊은이. 이분 어떻게 아파트 경비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 누가 망친 거야? 본인이 망친 거예요. 본인이 자기 발등 누가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 원망해? 자식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할머니들이 잘못한 거지.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거지. 남은 30년 인생 휴가다. 보너스다. 내가 가지고 이제까지 벌은 거 이거 갖고 잘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충청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누웠는데 집안에 대가족이 살아.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 짓고. 근데 중풍으로 누워봐. 이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러면은요 정말로 참 아무도 안 들여봐요. 근데 그냥 그 대가족이 사는데 하루에 밥 3끼 들어올 때 외에는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3번밖에 방문이 안 열리니까 하루는 큰아들을 부른 거야. 얘야, 저 논 두만지기 좀 팔아와라. 아버지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글쎄 그거 내 땅 아니냐. 두만지기를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행에 가고 1,000원짜리로 바꿔와라. 1,000원짜리로 바꿔왔어요. 이거 내 이불 밑에다 깔아라. 쫙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얹어준 거예요. 아니 손자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000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1,000원. 1,000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3번 열리던 방문이 1,000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할머니들, 내가 이제 늙은 노부모가 있어요. 큰아들 최고 아니야?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내딸도 있어요. 아, 그런데 누구한테 자꾸 사업비를 대줘? 큰아들한테 계속 사업비를 대줬어. 그런데 부모한테 돈 뺏어갖고 사업하는 놈 중에 성공하는 놈들 없어요. 쉽게 들어온 것 갖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이놈이 IMF 때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해갖고 집도 다 날라가 버렸어. 집도 다 날라가니까 이 노부부도 이제 돈 한 푼도 없고 다 날렸어. 보증승 것까지 해갖고 은행에 다 날렸어. 그러면은 둘째 아들네 집에 가면 둘째 아들이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주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라고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딸한테 가면 딸이 받아줄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엄마 아들한테 가라고 그러고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갖고 한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 돼. 나이 먹어서 기브 앤드 어떻게?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요.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걸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앞으로 10년을 들여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000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소백산에 송이 캐러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소백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이 그래야지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효도는 이제 없어진 시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몰아주지 말고
예?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뭐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갖고 어떻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해라? 달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말고.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가 어떠셨나요? 노후에 어떻게 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명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준다고 돈을 안 쓰고 깔고 앉아있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꼬깃꼬깃 손에 쥐고 나를 위해서는 쓰지도 못하고 저 세상에 가면 이 세상에 온 보람을 못 느끼지 않을까요? 죽을 때 후회가 없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은 30년 인생, 휴가다 보너스다. 내가 여태까지 벌어둔 돈, 이제부터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 중에 충청도의 중풍으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증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언젠가 우리도 똥오줌 못 가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바쁜 가족들이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한 번이라도 누군가 더 찾아오기 위해서는 노후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살아온 발자취가 멋있는 분이라면 더욱 금상첨화이겠죠. 하루에 밥 세끼 들어올 때 말고는 열리지 않던 방문이 논 두마지기 팔아서 그 돈으로 야금야금 용돈을 주었더니 하루에 방문이 30번씩 열린다니 참 기가 막히면서도 이게 현실이다 싶지요. 1,000원을 이불 밑에다 쫙 깔아두고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얹어주니 손자놈들이 안 하던 인사를 다 하고 말이지요. 늙어서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돈이 효자라는 말이 이런 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늙어서는 재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내 재산은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젊을 땐 돈이 최고 같다. 그러나 늙고 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최고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나이 들어서 돈이 많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돈이 많으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병도 잘 안 걸리고 넓은 집에 좋은 가구, 가전제품 덕분에 일상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두 번째. 돈이 많으면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도 낮다. 세 번째. 돈이 많으면 가장 소중한 가족을 불행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의 90% 이상은 막을 수는 있다. 네 번째. 늙어서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편안하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유병장수 시대. 즉, 물려줄 자산이 없더라도 생활비, 병원비, 주거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자식들이 편안하다. 다섯째,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듣고 살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돈이 돈을 벌어오니까 말이다.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공부하게 되고 돈이 돈을 벌어온다는 게 뭔지 깨달을 수 있다. 일곱 번째, 본인 자아 성취, 만족을 위한 일을 추구할 수 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나이 들어서 돈이 필요한 7가지 이유를 기억하신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라는 인생 조언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걀로 살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신다면 가슴에 더욱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